첫 번째 괴담, 심야 마을버스의 승객들. 이 이야기는 내가 겪은 일은 아니고 고향에서 오랫동안 버스 운전을 하신 큰 아버지가 들려주신 얘기야. 90년대 말, 지금처럼 심야 버스가 많지도 않고 도로가 밝지도 않을 때였지. 큰아버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읍내로 다니는 마지막 마을 버스를 몰았었어. 보통 밤 11시 조금 넘어서 마지막 배차가 끝나는데 이상하게도 꼭 그 시간대에 묘한 승객들을 태울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날도 마지막 차라 승객이 거의 없었대. 버스 안은 싸늘했고 큰아버지는 앞을 보면서 운전하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정류장 지나쳤어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대. 그래서 백미러로 보니까 마지막 칸에 아무도 없었던 거야. 큰아버지는 순간적으로 오싹했지만 피곤해서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셨대. 그리고 버스를 몰다 보면 들판을 가로지르는 외딴 길이 있는데 거긴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구간이거든? 근데 그 구간만 들어서면 꼭 뭔가 이상했다고 해. 그날도 그 길을 지나는데 창밖에서 긴 머리의 여자가 버스와 나란히 달리고 있더래. 그리고 사람이 뛸 수 없는 속도인데 창문에 붙어서 안을 들여다본 거야. 그래서 큰아버지가 속도를 높이자 여자는 어느 순간 버스 안으로 스며들듯 들어왔대. 순간 차 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그 여자는 승객들 사이를 걸어 다니더니 그대로 뒷문 쪽에서 사라졌다고 해. 더 무서운 건 다음 이야기였어. 처음엔 승객이 3명, 4명 이 정도였는데 한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줄지어 탑승하는 것처럼 보였대. 근데 문제는 정류장 앞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큰아버지가 백미러로 보니까 어느새 버스 안이 만원 버스처럼 꽉 차 있었는데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시끄러운 엔진 소리 외엔 아무 기척도 없었다고 해. 그렇게 읍내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승객들이 동시에 하차벨을 눌렀대. 땡땡땡 울려대면서 버스 안이 소란스러워졌지. 그래서 큰아버지가 정류장에 멈추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줄지어 내리더니 정류장을 벗어나지도 않고 그냥 길가에 멈춰서서 버스를 바라보고 있었대. 그리고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동시에 고개를 드는데 얼굴이 전부 까맣게 번져 있었다는 거야. 큰아버지는 악에 받쳐서 악셀을 밟고 도망치듯 버스를 몰았는데 자꾸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분명 다 내렸는데 하고 뒤를 보니까 마지막 칸에 작은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남자애가 혼자 앉아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 애가 울면서 아저씨 저 집에 못 가요 라고 하는데 순간 차 안에 있던 공기가 무겁게 변한 거야. 그리고 그 애가 고개를 드는데 눈, 코, 입 이게 하나도 없었대. 그냥 매끈한 얼굴만 남아있었다고 하더라고. 큰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면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다시 보니까 버스는 텅 비어 있었대.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분명히 1시간 가까이 운전한 줄 알았는데 출발지에서 불과 10분밖에 안 지났다고 해. 큰아버지는 그 일을 겪고 한동안 심야 노선 도는 걸 거부하셨대. 그 길은 지금도 가로등이 거의 없고 밤마다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아직도 그 구간을 두고 귀신버스 노선이라고 부른다고 해. 과연 그 줄지어 타던 그 탑승객들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괴담은 여기까지야. 두 번째 괴담, 귀신 들린 고시원. 내가 대학교 휴학을 하고 잠깐 공장 알바를 했을 때 이야기야. 그때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월세가 싼 대신 시설이 좀 많이 낡았었거든. 그 고시원이 바로 공단 옆에 붙어 있었는데 원래 그 자리에 예전에 인부들이 쓰던 합숙소가 있었다고 해.
그리고 사람이 몇 명 죽은 사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고시원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상한 걸 너무 자주 봤다는 거야. 처음엔 밤에 알바 끝나고 방에 들어왔는데 복도 끝에 누가 서 있더라고. 그리고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렸는데 사람 그림자가 길게 보이는 거야. 처음엔 그냥 같은 고시원에 사는 아저씨인가 싶었거든. 근데 그림자가 형광등 반대쪽에 생겨야 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비치고 있더라고. 그 순간 소름이 확 끼쳤지. 그리고 내가 눈을 돌려서 다시 보니까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 또 며칠 뒤에는 새벽에 누가 방문을 두드리는데 누구세요? 하고 물으니까 대답이 없는 거야. 분명 문틈 밑에서 사람 그림자가 비치는데 발 모양이 좀 이상하더라고. 사람 발이 아니라 긴 손가락 같은 게 바닥에 집혀 있었어. 난 겁이 나서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그게 천천히 문틈 밑으로 쓱 들어오더니 내 침대 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야. 그날 이후 난 절대 침대 밑을 들여다보지 않았어.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건 화장실이었는데 공용 화장실에 이제 칸이 3개밖에 없었거든. 내가 밤늦게 씻으러 갔는데 분명히 한 칸이 잠겨 있어서 누가 쓰고 있는 줄 알았지. 근데 계속 철벅 철벅 하는 물소리가 들려서 수건으로 닦으면서 문을 열어보니까 안에 아무도 없더라고. 분명은 바닥은 흠뻑 젖어 있었거든. 그리고 그때 거울을 봤는데 내 뒤에 머리 긴 여자가 서 있는 거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눈이 없고 까맣게 뚫려 있었어. 나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방으로 뛰어왔지. 근데 이상하게 그 고시원에서 귀신을 본 건 나뿐만이 아니었어. 옆방 사는 아저씨는 밤마다 누가 복도에서 뛰어다닌다고 했고 또 다른 아저씨는 화장실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어느 날은 새벽에 갑자기 비상벨이 울려서 다들 불이 난 줄 알고 뛰어 나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그때 복도 끝 창문에서 머리카락이 창틀 밖에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흔들리고 있더라고. 그땐 고시원 사람들 다 같이 얼어붙었지. 그리고 내가 고시원을 나오기로 마음먹은 결정적 이유가 있었어. 밤에 알바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방 안이 어두컴컴한데도 뭔가 낯설더라고. 그래서 불을 켰는데 내 침대 위에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야.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얼굴이 모두 이상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다들 시커먼 눈으로 나만 보고 있더라고. 숨소리도 없고 미동도 없이 그냥 빤히 바라보는데 그때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어. 나는 방을 박차고 나와서 복도 끝까지 뛰었는데 복도 끝 창문에 그때 그 머리카락이 또 매달려 있는 거야. 그리고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는데 고개를 차마 돌리지 못했어. 그 고시원은 결국 오래 못 가고 철거됐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은 다른 곳에 살긴 하지만 가끔 일 끝나고 방에 들어가면 문틈 밑으로 그림자가 쓱 비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일단 첫 번째 버스 괴담은 내 생각에는 저승으로 이어진 길이 아니었을까 해. 그리고 여러 괴담에서 저승을 갈 때 영혼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간다는 그런 괴담들도 많잖아. 왠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괴담이었고, 두 번째 고시원 괴담은 그곳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이미 고시원에 잠식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면 무당을 부르든 조치를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들도 주인도 그곳에 산 사람들도 전부 좀 안타까운 괴담이었던 것 같고, 콜청자들이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좋아요 부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